이 상태에서 이제 재질감만 줘서 끝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의 완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또 우리 디테일 파는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에 연장선이에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라운딩 사각 툴로 한번 쭉 잡아보고, 그렇죠? 뜨죠? 그러면서 이거는 한 1픽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엔터 때리면은 아니야, 이거 한 3픽셀 정도 돼야 되나? 됐어. 그러면 컨트롤 T로 크기를 좀 더 줄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 색을 또 I로 눌러가지고 뒷판에서 레이어 추가해가지고, 그쵸? 색을 채워줄 거야. 아이고 패스툴에서 선택을 해야죠. 색을 채워줄 거야. 그럼 일단 랜선에 가장 큰 구멍이 완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여요. 그죠? 잘 안 보이는데 보이는 순서대로 하자면은 라스 툴로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 뭔가 라운드인 색이 보여. 컨트롤 J. 온파는 살아있고, 그쵸? 새로운 레이어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거는 좀 밝은 색이었지. 정 모르겠으면 다시 다 끄고 여기 색을 선택을 해가지고 색을 채우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하나 묘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아주 눈알 빠지는 작업이죠. 이걸 쭉 해가지고 완성을 해놓으면은 이 일련의 구멍과 콘센트 구멍등이 완성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드리기엔 조금 지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생략하고 전원 버튼까지만 만들고, 그러면 이 색상을 입혀가지고 재질감을 넣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명색이 기초 강좌인데, 그죠? 좀 더 쉽게 접근할 만한 내용으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물론 이 일련의 과정을 따라해 보시고 패스툴이 익숙해지고 알트 델리트 포토샵 이 모든 과정이 제법 재밌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싶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어가서 디테일을 파면은 더욱 멋있는 작품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원 구멍을 만들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형 선택 툴로, 이것도 다른 기능을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선택한 거예요. Alt와 Shift 키 누르고 중심에서 쭉 대충 원형 사이즈 만들어 가지고, 이 라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라인이. 자, 뒷판 위에 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자 색상도 한번 찍어 볼게요. I 눌러 가지고 콕, 요 색이네요. 자, 그러면 이만큼 라인을 끄어야 됩니다. 그러면 Alt 에디트 스트로크, 단축키 Alt E 누르면은 위에 에디트, 여기 그 위에 파일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 밑에 짝대기가 있고 E 밑에 짝대기가 있고, 그죠? 받침 I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Alt키 누를 경우에 이걸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Alt E, Alt F는 파일이 되고요, 그죠? Alt Y는 타입이 되고, 그래서 Alt E 정도는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에디트 자주 쓰게 되니까 Alt 에디트 스트로크 명령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모두 자주 쓰는 거 아니라 가지고 굳이 스트로크 명령까지 단축키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대신 여기 포토샵이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단축키, 필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 Shift 5로 지금 따로 정해졌고, 요 F 프리 트랜스폼 또는 트랜스폼 A S 이렇게 밑에 바가 있습니다. 요 바를 클릭해주면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S 스트로크 명령이 나오게 되는 거죠. Alt E 떼고 S, Alt E 떼고 S 스트로크 명령.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찍었던 전경색의 색상이 컬러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바꿔줄 수 있어요. 약간 더 어둡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싶으면 좀 더 어둡게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요 두께 2픽셀 뭐 5픽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이 선택된 영역에서 얼만큼 이동할 거냐, 센터에서 갈 거냐, 인사이드에 갈 거냐, 아웃사이드에 갈 거냐. 제가 두꺼운 사이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5픽셀로 센터에서 OK 때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선택 영역에서 5픽셀 가는 겁니다. 다시 컨트롤 Z 취소하고 Alt ES 가가지고 인사이드에서 5픽셀 가볼게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면 뭐 보나 마나지만 아웃사이드로 가게 되면은 선택 영역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스트로크가 끄어지게 되는 겁니다. Alt 에디트 스트로크로 한 2픽셀로 센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체 그림 한번 볼게요. 저 눈에 띌 듯 안 띌 듯. 여기서 레이어 추가해서 보면 2픽셀 뭐 적당한 것 같아요. 2픽셀 정도면은. 제가 스트로크 명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 버튼을 추가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 빼고 다시 가운데 버튼도 마찬가지로 M 컨트롤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중심에서 쭉 전원 요 마크를 만들 건데, 이 상태에서 Alt 레이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레이어를 어디서 작업을 하는지 늘 확인하시고, Alt 에디트 스트로크 요거 약간 두꺼운 게 좋을 것 같아. 3픽셀로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 센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한가? 몰라, 갈래. 자, 그리고 전원 마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뚫려 있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뚫려 있습니다. 위에 대충 이렇게 잘라서 묘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짝대기가 있죠. 짝대기는 뭘로 표현할까요? 우리 영문 I로 표현할까요? 텍스트 해가지고 I 왜 버벅거리지? 대문자 I로 가죠. 됐네요. 끝이네. 컨트롤 T 해가지고 쭉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로 좀 늘려가지고 너무 늘렸나? 자, 그러면 여기 검은색 링과 I의 만남으로 전원 버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두 개를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이름 뒤쪽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단일 레이어가 한 번 더 선택하면 선택 취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컨트롤 E 합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하나의 레이어로 텍스트 속성도 사라지면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완성이 됐죠? 다 켜볼게요. 전원 버튼 됐고, 뒤에 우리 콘센트하고 USB 단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 포토샵에 좀 익숙해지고 재미있다, 더 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명암 재질감, 말 그대로 그림자를 추가하고 밝은 부분에 빛 받는 부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질감. 이게 알루미늄 재질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맥 다들 한번 좀 만져봤잖아요. 그죠? 물론 집에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딜 가서 분명히 한 번쯤 만져봤을 거예요. 좋다. 이게 아주 유리처럼 매끈매끈한 면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매끈하긴 한데 약간 이렇게 까슬까슬한 알루미늄 특유의 재질감이 있죠. 그걸 완성해주기 위한 노이즈가 필요가 한 거죠. 물론 이 알루미늄 재질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웹상에서 알루미늄 재질을 검색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덮어 씌우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그까지는 좀 약간 중급 이상 과정인 것 같고, 오늘은 그냥 노이즈를 줘가지고 알루미늄 재질 표현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뒷판에 노이즈를 줘야 되겠죠. 노이즈, 자, 필터. 자, 필터 단축키는 T네요. Alt T 필터가죠. 그 다음에 이런 색깔이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제가 작업 자주 쓰는 것들 이렇게 인덱스 해놓은 거니까 컬러 인덱스 기능이 있거든요. 포토샵에. 자, 그래서 노이즈 자주 쓰니까 노이즈, 애드 노이즈. 노이즈를 추가할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옵션이 몇 개 있는데 가우션하고 위에 모노크로매틱을 선택해 주셔야지 흰색, 검은색으로만 노이즈가 생깁니다. 이걸 만약에 끄게 되면은 아주 컬러풀한 노이즈가 생기게 되죠. 요걸 체크를 해줘야, 그렇죠? 알루미늄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클릭하면은 요 점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자,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좀 그렇고 한 2% 엔터 때릴게요. 확대해 볼까요? 컨트롤 Z. 원래는 이런 회색이었는데 노이즈 주니까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자, 멀리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정도가 우리 알루미늄 느낌에 딱 좋은 노이즈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요 뒷판.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뒷판을 구별하려고 좀 밝게 줬는데 사실은 이 녀석이랑 같은 색입니다. 같은 색인데 그림자지고 해서 지금 이런 느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을 똑같이 주겠습니다. 뒷판 받침대 그냥 컨트롤 U에서 어둡게 줘도 돼요. 자, 거의 똑같은 색으로, 완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색을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컨트롤 F는 무슨 단축키냐면은 제가 우리 좀 전에 필터에서 노이즈 줬잖아요. 수치를 입력하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에 컨트롤 F 애드 노이즈라고 떠 있어요. 이게 왜 떠 있지? 만약에 우리가 앞전에 블루어를 줬다. 가우션 블루어를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럴 경우에 다시 이 필터 가보면은 또 바뀌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썼던 필터 내용을 포토샵이 저장하고 있다가 계속 우리가 또 찾아가기 귀찮으니까 컨트롤 F만 누르면 마지막에 사용했던 필터를 불러오는 그런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 노이즈 가오슝 불러줘 지금 add 노이즈 2%를 주게 되면은 다시 필터 가보면은 add 노이즈가 첨가가 되어 있죠. 컨트롤 F 바로 앞전에 사용했던 필터 내용을 저장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썼던 필터 내용을 컨트롤 F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힘들게 설명하고 있네요, 되게. 자, 어쨌든, 자, 요 레이어를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맨 뒷판이 있고, 여기에 전원 버튼이죠. 전원 버튼. 힌지 분형. 진짜 받침대. 요것도 컨트롤 F, 노이즈 주겠습니다. F 로고는 노이즈 줄 필요 없고, 받침대 두께 표현도 컨트롤 F. 그 다음에 받침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지금 재질감을 입혔고 이제 명암만 주면 될 것 같아요. 밝은 곳, 어두운 곳만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얘가 이제 두께감이 살아나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애플 이 판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스케치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이 아이맥을 소유한 적은 없지만 많이 만져봤습니다. 구경을 많이 해봤단 말이죠. 애플 매장 가서 누구보다 많이 만져봤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모니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두꺼워요. 끝에만 얇게 만들어서 얇게 보이는 꼼수를 썼을 뿐이지 진짜로 한 이 정도 느낌의 이게 화면입니다. 화면. 그리고 여기 힌지가 있죠. 그리고 뒤에 힌지에서 구멍이 쫙 나와가지고 쫙 나와서 뒷부분도 라운드 져서 받침대가 이렇게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기도 라운드가 져 있고 여기도 라운드가 져 있어요. 나머지 수평이고요. 그리고 뒷판이 이렇게 볼록하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은 저쪽 보고 그려야 되겠네. 약간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여러분 보기 쉽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라운드가 적겠죠. 각각 라운드가 져 있고 이렇게 등고선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 여기 힌지가 박혀 있고 여기가 아주 얇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두꺼워지는 구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어디가 두껍고 얇은지 알아야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술 시간에 원 표현하기, 원기둥 표현하기 이때 배웠던 하이라이트 그리고 그림자, 섀도우, 그리고 역광은 영어로 뭐죠? 여하튼 그런 걸 표현해야 되니까 이런 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미술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닫고 이게 아직 가장 기본이죠. 중학교 첫 시간에 제가 미술 시간에 배웠던 이 원형 그리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네, 원 그리기 수업.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진짜처럼 보일까? 자, 9가 있습니다. 자, 9가 있고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위에서 비치겠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밝아지게 되고, 그죠? 점점 어두워지다가 여기가 최고로 어둡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바닥에 빛이 땅 이렇게 땅 이렇게 역광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걸 그쵸? 배웠죠? 요걸 생각해서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로 누르고 선택해서 컨트롤 H 브러쉬로 부드러운 브러쉬로 칠해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화이트로 여기가 제일 밝은 부분이었잖아요. 화이트 제일 밝어. 그렇다고 이 끝에 끝까지 다 밝은 게 아닙니다. 이 끝에는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 어두워야 되죠. 저 뒷부분은 어디가 제일 밝냐면 여기가 제일 밝겠죠. 이런 식으로 화이트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검은색으로 투명도 조금 낮춰가지고 브러쉬 키우고 줄이는 단축키는 대괄호면 대괄호, 엔터키 대각선 위에 있는 대괄호. 자,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어두워져야 되는데 역광이 있다는 말씀이죠. 역광은
약간 중간 정도 밝게 되는 걸로 끝부분에 이렇게 역광 바닥에 맞아서 올라오는 부분. 그 다음에 그림자 만드는 단축키는 F7번. 요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받는 부분에 제일 밝고 점점점 어두워졌다가 역광까지 있다가 뭐 이런 내용. 단순한 내용이지만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재미삼아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이 색을 칠하게 되면은 좀 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이라이트 넣고 안부 넣으면서 역광이 들어갈 부분이 밑에 있긴 있겠는데 여하튼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뒷판부터 한번 입체감을 줘보도록 할게요. 뒷판부터. 그럼 뒷판 위에 우리가 저기 칠을 할 거예요. 자, 칠을 한다고 아까 했던 것처럼 흰색으로 이렇게 좀 칠하고, 그죠? 어두운 색으로 칠하고 해가지고 실패. 다시 해야지. 이 레이어 위에 했다가는, 그죠? 큰일 나겠죠? 수정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뒷판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뒷판 명암이라고 탁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칠하게 되면은 뒷판 위로 넘어가게 되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냐? 바로 레이어 마스크. 자, 뒷판 명암을 뒷판에 레이어 마스크로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요 사이를 클릭하게 되면은 Alt키 누르고 요 사이를 클릭하게 되면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돼가지고 자, 칠하면은 무조건 뒷판에만 따라가게 되죠. 근데 제가 클리핑 마스크를 잘 안 쓰니까 레이어 마스크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판 명암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뒷판을 잡고 당겨서 밑에 흰색에 검은색 점이 있는 요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여기에 톡 놔주면은 저절로 레이어 마스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레이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칠하게 되면은 이 영역 안에서만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레이어 마스크.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거 지울게요. 두 번째는 뒷판을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그쵸? 위에 뒷판 명암 선택한 후에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만들고 나면은 뒤쪽 레이어 마스크에 선택 영역이 가 있어요.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하얀 테두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편집할 거야? 내 레이어를 편집할 거야. 레이어 마스크를 편집한다는 말은 이 영역을 편집한다는 말인데 지금은 요 내용을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현재는 레이어 마스크 만드는 방법만 기억하시고 흰색이 칠할 수 있는 캔버스고 검은색이 가려지는 부분입니다. 요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또 상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가셔가지고 포토샵 레이어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게 메뉴에 안 뜨네요. 근데 몇 가지 레이어 마스크 있어요. 요 강좌들을 한번 다 보세요. 보시면은 레이어 마스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될 겁니다. 굳이 제 강좌 포토샵 아트워크의 기본 레이어 마스크 개념 잡기 이 영상을 봐달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레이어 마스크가 뭔지, 하지만 제 걸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레이어 마스크 꼭 익혀 두시도록 강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레이어 마스크 놔두고 앞에 레이어를 클릭해서 이 레이어에 내가 색을 입히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브러쉬 툴로 이제부터 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본을 봐야 되겠죠. 원본 봤더니만 다 회색인데 이쪽이 좀 밝고 타고, 그리고 요 영역이 보이실 거예요. 라스트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죠. 이렇게 밝고 이렇게 밝으면서 이렇게 밝은 것 같아요. 어두운 영역은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어두워지고 여기도 살짝 어두워지고, 이런 걸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눈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는 어두운 것 같아요. 여기 살짝 역광이 살짝 있고, 그렇죠? 요 끝에 살짝 어두우면서 보이죠? 이런 것도 여기 이렇게는 또 밝아요. 하이라이트 비슷하게 요 두 군데가 밝죠? 요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하면서 칠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이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그죠? 옆에 띄워놓고 듀플리케이트를 클릭하게 되시면 뜹니다. 요걸 체크하시면 요거 한 장만 뜨게 되거든요. 자, 화면 옆에 듀얼 모니터면 더 좋겠죠? 왼쪽에 띄워놓고 색을 보면서 그대로 작업하시면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레이어를 다 켜고
뭔가 중구난방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브러쉬로 칠해볼게요. 여기 흰색, 밝은색 Alt키 누르고 콕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칠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브러쉬 투명도를 한 30%만 주고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밝아요. 한 번 더 칠하면 좀 더 환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가운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밝어.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자, 여기 보이는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괄호로 브러쉬 사이즈 조절 가능하죠. 자, 요거는 포토샵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미술적인, 감각적인 영역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은, 물론 제가 강좌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죄송스러운 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몇 번 하시다 보면은, 보는 눈이 생길 겁니다. 저도 사실 자세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냥 보면서, 이렇지 않을까라는 예측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칠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레이어 마스크에 종속돼 가지고 이 안쪽에서만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만 숙지하시고 색칠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 때까지 칠하시면 됩니다.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줘볼게요. 뽕, 여기가 아까 제가 말했죠, 제일 높은 곳이라고. 뽕뽕 밝혀졌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좀 더 밝게, 이렇게 여기도 약간 밝게, 옆광 살짝 밝게,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어두운 부분 아이고 너무 어둡다 그러면 투명도를 또 확 줄여가지고, 자, 더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어두운 색을 좀 약간 밝은 회색을 쓰든지 해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은 제가 펜 타블렛으로 사용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작업이 수월하고, 만약에 마우스밖에 없으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저 사람 펜툴로 저 타블렛으로 작업하고 난 마우스라서 안 될 거야. 저도 마우스로 작업도 해봤고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각을 좀 더 표현하고 싶으시면 라소 툴로 영역을 정해놓고 해도 돼요. 직선 라소 툴로. 대신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선택해서 컨트롤 H 브러쉬로 칠하게 되면은 각이 좀 더 살겠죠. 근데 우리 아이맥은 이렇게 각지지 않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려면 선택 영역을 좀 부드럽게, 패더 값을, 위에 라소 툴의 패더 값을 한 20 픽셀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모서리로 똑같이 선택을 톡톡 해줘 보겠습니다. 큐. 이렇게 부드럽게 선택이 되는데 더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라소 툴에서 20보다 50 픽셀, 하나 둘 셋 넷 선택을 하게 되고 브러쉬를 칠하게 되면 부드럽게 올라오죠. 각이 느껴지죠. 이렇게 해서 이 사진에 보이시는 저 라인, 저기는 사진에는 거의 많이 안 나타나는 라인인데 저는 약간 좀 강조를 해볼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소 툴로 좀 조져야 되겠다. 80 픽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까지 올라와서 컨트롤 H 브러쉬로, 자, 이렇게 어둡게. 자, 힘들죠?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 레이어 위에 하다 보니까 흰색에 검은색이 덮어 씌워지면서 좀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따로, 어두운 거 따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두운 것부터 다시 잡아볼게요. 뭐 치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브러쉬로 어두운 영역 잡아주고, 라소 툴로 하이라이트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따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어둡게 그 다음에 지우개 툴로 100%는 좀 그렇고, 자, 옛날 우리 저기 사비연필로 정밀 묘사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어두운 영역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 또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 뒷판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레이어 마스크를 복사하면 되겠죠.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이 레이어에 복사할 거야. Alt키입니다. Alt키. Alt키 빼고 그냥 하게 되면은 레이어 마스크가 이동되고요. Alt키를 클릭하고 이동하게 되면은 레이어 마스크가 복사가 됩니다. 다시 레이어 선택을 해가지고 브러쉬로 흰색으로 칠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약간 좀 빛나는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칼라 닷지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레이어 스타일을 뭘로? 칼라 닷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칠하게 되면은 좀 빛나는 느낌이 좀 확 날 줄 알았는데 좀 나긴 나는데, 그죠? 자, 이때 칼라 닷지는 여러분들 바탕이 검은색일 때, 요즘 이 설명 진짜 많이 드렸었는데 절반을 잘라 놓고 보여드릴게요. 같은 레이어에 지금 검은색을 채워볼게요. 보시다시피 검은색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어를 켜면 안 보입니다. 칼라 닷지 레이어 속성에서는 검은색은 안 보이게 되고 흰색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바탕에 있는 상태에서 흰색을 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검은색이 없는 바탕에서는 그냥 흰색이 칠해지는 느낌인데, 자, 왼쪽으로 넘어가서는 어때요? 진짜 빛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칼라 닷지에 바탕에 검은색을 채웠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해서 검은색을 다 채우고 나서 흰색을 칠하게 되면은 빛나게 되는 거겠죠. 오퍼시티를 좀 확 낮춰가지고 이렇게 밝은 부분 빛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뭔가 모르게 뭉뚱그려서 빛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화이트로 칠했지만 여기 봤을 때 약간 좀 블루 계열이 좀 끼어 있어요. 블루 톤이. 그래서 약간 블루 톤을 칠해서 칠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블루 톤이 약간 끼게 되겠죠. 이쪽 블루보다는 이쪽 블루에 더 가깝네요. 그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너무 힘드시면은 이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약간 밝아 보이는 부분만 살짝 밝혀주고, 어두워 보이는 부분 살짝만 어둡게 주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퍼포먼스로 보여드렸던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면서 두께를 보여줬었는데, 뭐 대충 이 정도만 표현하도록 할게요. 초보 수준에서.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뒷판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림자. 요거 자세히 봐야 보일 테지만, 자, 보세요. 자, 라서 둘러 끄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림자 보일 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이쪽 뒷판 그림자가 같이 동화되면서 넘어갔고, 이쪽에는 그림자 안 떨어졌는데 대신 여기 이렇게 어두운 영역이 보일 거예요. 요거를 표현해 줄 겁니다. 뒷판에다가. 자, 그러면 받침대에 그림자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J, 받침대를 하나 복사했어요. 복사한 받침대를 검게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U에서 라이트 값 완전 내리고, 이게 그림자가 될 거예요. 그림자라면 받침대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끌어내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죠? 그러면 이건 그만 닫고 왼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뭔지 알겠죠?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자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거의 붙어 있고 점점 기울어지는, 저걸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고 이렇게 그림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뒷판에 그림자가 떨어지지 이 바탕에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그쵸? 레이어 마스크 Alt키 누르고 이 레이어 마스크를 잡고 당겨 올릴게요. 그러면 이 받침대 안에서만 그림자가 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림자가 아니죠. 필터, 블루어, 가우션, 블루, 이렇게 가우션 블루를 줘가지고 그림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를 여기서 투명도 오퍼시티, 여기서 움직여도 되고 키보드에 숫자 키를 눌러도 됩니다. 3 누르면 30%, 보이시죠? 2 누르면 20%. 빠르게 누르면 숫자 그 뒷자리까지 정할 수 있어요. 2 누르면 20%지만 2, 5 누르면 25%, 대신 2 누르고 5 누르면 20%, 50%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얼만큼 빨리 눌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25 누르면 25%로 가게 되는 거죠. 25% 그림자 주고 나니까 어때요? 훨씬 더 두께감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뒷판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라운드만 표현해주면 얼추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라운드 보이죠? 어두우면서 점점 밝아지고 하이라이트 있고 다시 어두워지고, 여기도 어둡다가 밝다가 어두워지는 요 하이라이트. 자, 뒷판에서 받침대에서 표현을 해줄게요. 받침대 가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M툴, 사각 선택 툴에서 패드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브러쉬로 칠해줘도 되고요. 브러쉬로 한번 칠해줘 볼까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자, 레이어를 추가해서 마찬가지로 받침대 레이어 마스크 씌워야 됩니다. 받침대를 당겨서 점에다 놓아버리면은 받침대 레이어 마스크가 생성됐고, 그 위에 검은색 먼저 칠할게요. 브러쉬로 검은색, 검은색인데 약간 푸른기가 있는, 그쵸? 그래서 오퍼시티를 약간 높여가지고, 느껴지나요? 자, 이때도 이렇게 막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똑같이 쉬프트 키 누르고 끄게 되면은 무조건 수평하게, 수평으로 가게 됩니다. 됐죠? 이번엔 좀 더 크게 해서 오퍼시티를 한 10%만 줄게요. 마찬가지로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 점점 어두워졌죠?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브러쉬 크기를 줄여가지고 흰색으로 오퍼시티를 한 22%. 마찬가지로 쉬프트 키 누르고, 요 말려 들어가는 거 말고 나머지 이렇게 약간 더 줄여가지고 한 번 더 하이라이트. 뭐 이렇게까지 지금 하이라이트 안 박혀 있는데 취소할게. 자, 이렇게 해주면 라운딩 느낌 좋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브러쉬로 키워서 검은색으로 쉬프트 키 누르고 쭉 바로 그냥 생성이 됐네요. 좀 더 밑에는 더 어두워야 되네요. 작게 해서 한 번 더 쭉 밑에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서 여기 하이라이트 보이시죠? 그쪽에 쭉 그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화이트다 그러면 11%의 화이트로 다시 쭉, 그리고 이쯤 되겠네요. 이쯤에 꺾이고 브러쉬 사이즈 좀 줄여가지고 한 번 더 쭉 그어주고, 더 줄여야 되겠다. 자, 이러면 곡선이, 이 곡선이 좀 안 부드러워 보이네요. 여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툭툭 꺾인 것 같아. 여하튼 이런 식으로 명암을 줄 수가 있다. 어떻게?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자, 레이어 마스크 꺼볼게요. 레이어 마스크 켜놓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쵸? 꺼버리면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데, 요 레이어 마스크 흰색 안에만 색이 표현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받침대에서. 자, 이런 식으로. 받침대가 좀 어두워 보이네요. 좀 밝힐게요. F2 브라이트 값을 올려주는 거죠. 밝게. 오케이. 뭐 이렇게 뭐 좀 대충 한 것 같은데 얼추 비슷해지지 않았나요? 전원 버튼이 좀 너무 진하니까 전원 버튼 투명도를, 아까 레이어 투명도 주는 거 어떻게 한다 했죠? 숫자키 누르면 되죠? 60%만 줄게요. 짠. 자, 그러면 우리 요 전원 콘센트와 뒤쪽에 USB 단자, SD카드 슬롯 등등을 제외한 디테일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 거예요. 명암을 줘가지고 입체감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드실 텐데, 요것도 포토샵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포토샵은 정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광고 전단지부터 책 만들기도 하고요. 물론 책 만드는 전문 툴도 있지만,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만 가지의 작업을 할 수 있지만,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도구입니다. 편집 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림도 그리지만, 편집도 하지만 그림을 약간 이해하고 명암을 조절하고 그릴 줄 알아야지 이런 작업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아트워크를 한다고 치더라도 빛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미술을 좀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포토샵을 배우기 때 편하다라기보다는 좀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근데 미술과 미대 출신이 포토샵을 하면 좀 더 잘한다? 좀 더 잘하긴 잘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단연간 일을 해본 경력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봤을 때, 그런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실력을 자만해 가지고 더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나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마인드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더 월등히 올라가서 직급도 더 높아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자괴감을 갖지 마시고 누구든지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런 연습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배워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배워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시간 10분 가량이 됐네요. 제가 초보자 기준, 완전 초보 말고 포토샵을 좀 다뤄본 사람들 중에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이 빨라서,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죠. 그래도 다년간 쌓아온 이 유튜브 강좌 경력에 의해서 말이 좀 또박또박 길어진 편입니다. 원래는 더 빨랐어요. 제가 녹화해놓고도 제가 편집하면서 얘가 지금 뭐라고 했었노 이러면서 제 녹화하고 그랬던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빠르고 설명이 좀 중간중간 빠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대충 이해는 했는데, 뭐 3분 25초 저건 무슨 내용인가요? 궁금해요 라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할게요. 아닙니다. 목소리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다들 오늘 감사드리고, 강좌, 길고 지루한 강좌 끝까지 들어주신 190명 회원 여러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